저번 편에 예고한 대로 잘된 재해석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두 작가, 뭉크와 앤디 워홀에서 인간 문명이 발전을 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작품이 앤디 워홀의 세계에 등장합니다. 뭉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앤디 워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뭉크가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뭉크의 절규를 볼까요? 뭉크가 본 세상은 비틀려 있습니다. 하늘도, 다리도, 사람도, 그리고 그림의 가장 중심에 선 사람도 비틀려 있습니다. 가장 괴이하게 비틀려 있는 모습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표정은 절규하는 표정입니다. 뭉크는 왜 절규할까요? 그보다도 절규는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는 어떨 때 절규하나요? 아무것도 소용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으로 떠났을 때 우리는 절규합니다. 이 말을 조합하면 세상이 비틀어졌고 그 세상을 보고 끔찍해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감정에 절규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비틀리지 않은 곳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고. 하지만 그가 절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그런 세상에서 나고 살았기에 그 자신도 똑같이 비틀려 있다는 자각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뭉크의 이러한 태도는 세상의 끔찍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돌아가기에 그의 모습은 본받고 싶은 성찰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앤디 워홀은 뭉크의 이런 작품을 이렇게 다시 그렸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색이 바뀌었습니다. 색이 기괴하다? 라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뭔가 자연스럽다? 라는 느낌보다는 인공적인 네온 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틀이 생겼습니다. 틀 때문에 비틀려 보입니다. 그 틀에 들어간 사람도, 풍경도 비틀려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잔상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그의 말이 들리시나요? 지금 이 순간 세상이 비틀려 보이는 이유는 내 관점 때문이다. 세상이 항상 비틀려 보인다면 그건 비틀어진 상태로 바른 것이다. 마치 산등성이의 구불거림을 보고 그것이 비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처럼 비틀어진 대로 바른 세상이 비틀려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비틀린 것이다. 그럼 내가 비틀린 걸로 하자. 내 관점을 떠나 세상은 없기 때문이다. 앤디 워홀은 쿨해졌습니다. 세상의 끔찍함에 아파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합니다. 내 관점을 떠나 세상은 없으며 나의 기쁨과 슬픔이 사실은 내 입장, 내 관점에서 시작된다. 그의 이러한 말은 누군가 좋고 싫고 무엇인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인생을 결정하는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결국은 내 입장에서 시작한다는 답을 줍니다. 내 인식 속 나의 삶이,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인식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내 관점에서 해석한 세계라는 답 말입니다. 이러한 그의 질문과 답이 저의 관점은 제 인식 세계의 구성 원리를 보여주는 초월적 시선으로 이끕니다. 삶을 결정하는 판단이 관점에서 나온다라는 그의 말은 판단의 핵심은 관점에 있으며 삶의 방향을 정할 때는 그 관점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전달합니다. 앤디 워홀의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살피면 뭉크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뭉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비틀어진 세상은 어디서 왔나요? 뭉크에게 한 질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스스로에게서 벗어나 뭉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작품을 볼까요? 이번에도 뭉크의 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가늘게 유혹하듯 눈을 뜨고 있는 그윽한 눈빛의 여성이 액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어딘가 서늘합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으며 너무 검습니다. 눈도 쑥 들어가 있고 어딘가 귀신 같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는 마돈나입니다. 그리고 액자 앞에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합하면 관능적이지만 무서운 천유귀신, 이 액자 밖으로 기어나올 때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귀신은 죽음이죠. 액자 틀은 관념입니다. 그러면 뭉크가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죽음이란 머릿속에 있을 땐 매력적이나 실제로는 다가오면 무섭다. 그렇죠. 영화 속 죽음을 떠올려 보세요. 연인을 기리다 죽는다던가 히어로의 희생 같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렇듯 생각 안에서는 꽤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혹은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 바칠 수 있다는 그 결말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죽을 만큼의 일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해도 두려워합니다. 뭉크는 삶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군요. 그리고 그의 말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다음은 팔뼈가 있는 자화상입니다. 얼굴만 잘 보이는 자화상 앞에 팔뼈가 놓여 있습니다. 백골은 죽음의 알레고리가 들어있죠. 그것이 하필이면 팔이고 그의 자화상에 팔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팔이 없이 머리만 있는 꼼짝 못하는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선 한 사람. 살아있는 그 자신. 이 표현을 종합하면 죽음을 앞에 두어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고 내 모습이 선명히 보인다 라는 그의 이야기가 들리는군요. 이는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볼 때의 이야기로 들리고 마돈나처럼 이 작품도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이 두 작품은 따로 그려진 작품이고 제목도 따로 지어진 별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앤디 워홀은 이 두 가지 작품을 한 프레임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색을 입히죠.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본 마돈나와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본 팔뼈가 있는 자화상. 이 두 가지가 한 화면 안에 들어옵니다. 두 화면 속 마돈나와 뭉크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뭉크의 모습은 머리만 둥둥 뜬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잔선이 보입니다. 잔선 때문에 마돈나와 자화상도 똑같이 잔상으로 보입니다. 제 눈엔 마돈나는 처녀귀신, 뭉크는 도깨비불 정도로 보이네요. 이제 그의 말이 들리시나요? 죽음만 귀신처럼 보일까? 삶도 귀신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삶, 그 마지막 변화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음과 삶은 변화와 같은 말이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반대말은 변하지 않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변화하는 감정 중 하나이다. 삶은 백골 위에 변하는 모습으로 귀신같이 서려 있는 것이다. 앤디 워홀의 이러한 생각은 저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진실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렇죠. 삶의 생생함은 계속 변하는 그의 기분, 감정, 낯빛,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에서 느껴집니다. 백골 상태의 사람은 모두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백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속성에 관한 그의 말을 인식적으로 확장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가치는 사실 죽은 가치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든 살아있는 가치는 사실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삶의 동의어가 변화라면 고정된 나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좌의 게임 아시나요? 거기서 오래 사는 캐릭터는 모두 변신의 귀재였습니다. 거기서 금방 죽거나 남을 해치는 캐릭터는 모두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라는 고집이 사실은 나태학과 탐욕의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뭉크보다 앤디 워홀이 더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 결론이 나는 듯합니다. 하지만 자명한 것은 뭉크가 있었기에 앤디 워홀도 있었습니다. 사실 뭉크가 한 두 가지 이야기,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상상하고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입장에서 벗어나야 반대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작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앤디 워홀은 뭉크에게 질문합니다. 죽음만 귀신 같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뭉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앤디 워홀의 이해력은 예술사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앤디 워홀의 이러한 창작력에서 문명이 발전을 이룩하는 순간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앤디 워홀 같은 성공 사례를 보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편은 이번 편에 앤디 워홀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에 앤디 워홀 작품이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으니 앤디 워홀 작품을 감상해볼까 합니다. 근데 감상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뭉크의 마음을 이해한 앤디 워홀처럼 우리는 앤디 워홀의 마음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이번 앤디 워홀 작품 순회에서 재밌는 점 하나가 포착되었는데 그건 바로 오디오 도슨트입니다. 그 오디오 도슨트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슨트는 작품의 이해를 돕는 것이 그 직업의 목적입니다. 워홀의 생각에 관해 이해를 돕는 그 도슨트 오디오 클립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깊은 이해를 주고 있는지,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예술 꿈나무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